이번에 김재원과 김민전 최고 두 사람이 한동훈의 그 제3자 추천한 최상병 특검 추진을 원내대표가 결정할 일이다라는 식으로 한동훈의 당대표로서의 권위를 벌써부터 흔드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번에 좀 놀라는 게 뭐냐면 김종인이 하는 얘기가 너무 공감이 많이 돼요 요즘. 너무 왜 이렇게 이상 원래부터 이렇게 상식적인 얘기를 했었나요? 뭐 어떻게 맥을 짚는 그런 능력은 뛰어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그 김재원과 김민전에 대해 가지고 김종인 전 이제 그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은 당대표 체제하에서 운영되는 것이다. 네.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지 무슨 뭐 따로 동떨어져 있는 원내대표가 아니지 않냐. 무슨 목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식 밖의 뚱딴지 같은 소리다라고 하면서 새 대표가 생겨서 당론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사전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막 만들어 놓은 당대표를 격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성격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우리 그 당 대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네네. 맨날 큰 소리 치는 게 국민의 대표라 큰 소리 치는 게 국민의 투표로 만들어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 대표와 원내 대표도 그런 차이가 있어요. 당 대표는 우리 당원들의 모든 뜻을 모아서 당선된 사람이고요. 그렇죠. 원내 대표는 그냥 국회의원 뭐 자기네끼리 그냥 뽑은 거잖아. 그렇죠. 사실 지난 윤재용이라는 사람이 윤재용 이분도 물론 훌륭한 분이지만 이분이 원내 대표라는 거를 아는 사람이 대체 얼마나 될까요? 정치에 아주 고관여층 아니 모른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당원들은 그냥 당 대표는 김기현 이렇게 알고 있고 이번에 이제 한동훈 됐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원내 대표는 그냥 진짜 원내에서 뭔가 연락하고 뭐 조정하고 이런 그렇죠. 역할이지. 의원들끼리만 이렇게 하는 소통하고 이런 거지.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합니까? 최상무 특검 같은 그런 일을 정할 때는 당연히 당 대표가 더 우선이 돼야죠. 당 대표가 당연한 거죠. 저는 그래서 무슨 뭐 엄청난 당원이나 뭐 이런 게 있는 줄 알았더니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뚱딴지 같은 소리였어요. 네. 네. 거기에다가 이번에 7.23 전당대 의미가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4.10 총선 참패의 책임을 한동훈 대표에게 뒤집어 씌우려던 용산 대통령실의 시도가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에게조차 거부당한 것이다 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는 민심으로 보면 개헌 저지선조차 어려웠던 상황을 그나마 한동훈 대표가 최소한의 패배로 막은 것이다 라는 점 또한 당원들이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저도 이해가 안 됐던 게 나경원 후보도 그렇고 원희룡 후보도 그렇고 특검을 뭔가 하는 게 탄핵으로 이어지는 거다라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듣기에는 야 그러면 이거 진짜로 특검을 막겠다는 이유 자체가 대통령의 뭔가 책임이 있어가지고 저걸 막나 보다 탄핵거리가 되니까 이런 좀 느낌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상병 특검법을 당 일부에서 우선 특검법은 탄핵이다라는 공식을 거론하고 있는데 공식 자체가 잘못됐다. 왜 여당 스스로 탄핵을 자꾸 거론하냐. 여당이 특검은 탄핵이니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 국민들로부터 의심만 더 많이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개탄했다고 합니다.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교수님? 예, 그러니까 특검 뭐 최상무 특검은 뭐 저기 그 사안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부풀려졌고요. 그리고 이게 대통령 뭐 압수수색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망신 주기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주 강력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게 민주당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사실 탄핵하고는 사실 뭐 이렇게 아무 관계가 상관이 없는 뭐 왜 자꾸 그거를 없지. 부각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관계가 없죠, 진짜. 그거는 그런데 그리고 김종인 이분이 네. 이분이 홍준표에 대해서도 일가를 했습니다. 네네. 홍준표랑 원희룡에 대해서도 일가를 했는데 원희룡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한 후보를 비난하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에 원 장관이 일반 국민에게 가졌던 좋은 이미지를 갖다 완전히 버려버렸다. 오랫동안 내가 친교를 유지했던 사람인데 이번에 태도를 보고 어떻게 저렇게 됐나 생각할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근데 어쩌다 저렇게 됐죠, 진짜 원희룡은? 사람이 망가지는 거 순간인데 그래도 너무 원희룡 놀랐어요, 정말. 예, 좀 예. 근데 원희룡 후보는 그래도 이번에 문자 보셨죠? 또 문자가 또 있어. 원희룡이 어제 그 당대표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예. 당원 전체한테 문자를 돌렸거든요. 예. 근데 원래 일반적으로 문자를 돌릴 때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뭐 새로운 지도부랑 잘 같이 해보겠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 그렇게 보냈거든요. 근데 원희룡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원희룡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족한 탓에 당원 동지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얻지 못했습니다. 이까지는 뭐 예상이 되는 얘기고 그러나 특검과 탄핵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특검 탄핵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원희룡 올림 이렇게 문자를 띡 보냈더라고요. 네. 네. 원희룡 이분이 지난번 대통령 경선할 때는 그래도 축하도 해주고 그 경선 떨어졌지만 윤 대통령을 도왔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근데 그런 게 이번에는-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네, 문자를 이번에는 보니까. 좀 그러네요, 진짜 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자기 손해인데 그냥 좀. 이게 그러니까 왜 그게 안 되죠? 왜 사람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확 가죠? 그래도 뭐 음. 정치를 홍준표처럼 이렇게 정치에 신경 안 쓰겠다 뭐 이렇게까지 안 오늘도 글을 넣었던데 홍준표.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안 한 것만 해도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네. 이 정도면 그래도 저는 회생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회생 그래서 가능성. 예, 원희룡을 이렇게 버리기는 좀 아까운 분이라 생각하고요. 저는 마틴이 갖다 봅니다. 뭐 그럴 수도 네. 그럴 수도 치료가 있겠죠. 불가능한. 예, 근데 네. 그러니까 이게 나사가 빠졌는데 예. 나사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나사를 우리가 네. 찾아와야 되는데 나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뭐 근데 원래 나사 고장난 상태로 있어요. 원래 나사 말고 그냥 좀 안 맞는 나사라도 좀 껴서 봉합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안 맞는 나사라도 예, 옮겨 그렇습니다. 넣어가지고. 네. 뭐 사실 뭐 재보궐 선거라든지 뭐 지방 선거 같은데 원희룡 다시 뭐 쓸 수 너무 싫어. 쓸 수 있는 거 아닐까? 너무 싫어요. 아니 뭐 저는 이번에 원희룡의 끝 예. 끝을 다 봤다고 생각하기 예, 뭐 때문에 기나긴 너무 그- 반성이 있어야죠. 기나긴 반성. 그 선만 안 넘었으면 모르는데 예. 선을 넘고 선을 그냥 파괴시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회생 불가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예, 뭐 그럴 수도 네. 있죠. 저도 뭐. 그리고 홍준표에 대해서는 김종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동훈 라이벌 못 된다. 흘러간 물이다. 근데 이 김종인 이분이 어쨌든 음. 여전히 뭐 정치 평론가 비슷하게 뭐 이렇게 전망을 잘 했는데 음. 이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심평. 심평은 지금 나무 사진 올려놨던데. 심평을 보니까 음. 심평은 거의 막 가던데 진짜 뭐. 요즘 또 뭐 했나요? 글을 요새 올렸나요? 계속 한동훈 욕하고 있던데. 최근에 봤었을 때 심평- 나무 사진 올려놨던데 페이스북에. 아니 심평이 뭐 어. 한동훈 진짜 욕 많이 했는데 내가 잘못 봤나요? 많이 했는데 그 전대 끝나고 나서는 또 했어요? 한동훈 대표 내칠 수도 있다고. 윤석열이? 윤 대통령이 궁정 쿠데타를 참지 않을 것이다. 한동훈 대표 내칠 것이다. 그리고 한동훈 이현석은 한 몸이다. 뭐 그리고 이현석은 용산과 갈등 멋지고 이건 한이 조성해 이런 환자네 헛소리를- 환자. 근데 이게 좌파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그런 발언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한동훈 가족 리스크 문제 소지 많은 것 같아. 윤희 한동훈 내칠 수도 뭐 계속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와 너무 진짜 역겨운데요. 그러니까 나이를 진짜 이분은 좀 헛먹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름 두 글자인데 같은 이름 이름. 두 글자인 사람들 중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꽤 있네요. 조국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네. 정말 부끄럽습니다, 진짜. 교수님도 두 글자인데 왜 자시네요? 알면서 왜 그래? 네. 당연히 여러분 농담인 거 아시죠? 네, 그리고 홍준표는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님 한 말 중에서 이건 맞아요. 흘러간 물? 홍준표 한동훈 라이벌 못돼 흘러간 물. 이건 정말 맞는 말이죠. 근데 그렇죠. 홍준표는 그걸 몰라. 그러니까 정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더 객관화가 이제 안 되죠. 끝이구나 이런 거를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못 받아들이나 봐요. 그거를. 예. 그러니까 한동훈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서 홍준표가 이분이 갑자기 대구시장 나간 것도 그때 이제 뭐 선거도 없고 하니까 그냥 바로 뭐 거기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국회의원은 너무 길고 그동안 잊힐까봐 한 건데 저는 뭐 그냥 거기 안 나가든 홍준표는 그걸로 끝났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이미 뭐 흘러간 물이죠. 네, 2017년 대선에도 나오셨고 그래서 그런 2020년에도 이제 해서 안 되면 이제 한동안 밀어줘야지. 그렇죠. 같은 히읗자 동맹 그런 거 없나? H 동맹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 4H 클럽이란 것도 있어요. 몰라? 4H 클럽 몰라. 물론. 4H가 어니스트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그렇다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H끼리 좀 친하게 지내고 네. 하라 그거지 뭐. 좀. 자 여기 JP님께서 아주 또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김민정, 김재원이 특검법은 원내대표 소관이라고 발언한 그날 저녁 JTBC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똑같은 인터뷰를 했다. 특검법은 원내대표 소관이고 원내대표가 정권을 쥐고 있다고요. 김민정과 김재원의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번에 만찬에 대해서도 약간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였고 네, 계속 지켜봐 네,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감시해야겠다. 거죠. 예.